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유지할 거라며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해 이란 강경파는 적에게 준 선물이라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주변의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상당히 약화한 적을 타격하고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즉시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한 이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열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휴전협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휴전 합의로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휴전 합의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 진영을 크게 요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된 봉쇄를 주장했는데 휴전 합의로 해협 재개방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 걸프국들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어 군사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 수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불태우고 혁명수비대 산하 바사즈 민병대가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강경 성향 일간지 카이안의 편집인은 휴전 결정을 두고 적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휴전 발표 이후에도 해협 통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휴전 발표 이후에도 해협을 빠져나간 선박은 단 3척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이 이어지던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건데요. 전쟁 이전 하루 평균 약 135척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어제 휴전 발표 이후 그리스 선박 등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개방 신호가 나오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졌고 이란이 휴전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해협 통행을 다시 막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유조선 오로라호가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전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듯 했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으로 선박 운항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각국이 영공을 다시 개방하고 있죠. 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계기로 그간 닫혀있던 중동 국가들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발표 하루 만에 공항 운영을 전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바레인도 잇따라 영공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교통부가 현지 시각 9일 오전 0시부터 벤구리온 공항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뿐만 아니라 그간 중단됐던 구호물자나 산업용품 등도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외항사들의 복귀 등 현지 항공편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주간 휴전이 일시적인 데다 향후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교통부도 안보 상황의 전개와 평가에 따라 언제든 공항 운영 지침이 변경되거나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확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쏟아부어 휴전 첫날 하루에만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주택가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어디서부터 구조에 나서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첫날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사전 경고도 없이 대형 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سمعنا الضرب ولك قالوا انه بالبنايه هون جينا لهون لقيناها مثل ما انك شايف في امه في مرته وامها وبيها موجودين تحت الردم اخذوهم على المستشفى ما حدا عارف شيء مش عارفين شيء. 병원마다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여간의 전쟁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탓에 의료진들은 거리에서 간단한 진료만 할 뿐입니다. بلشنا نأسعف العالم ونوقف لهم نزيفهم ونحطهم بالامبولانس. 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주택가까지 확대되자 이제는 몸을 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إجرام العالم يعني شهداء الله يرحمهم شو بدنا نعمل عم نعمل واجبنا بس هيدا إجرام على الدولة تتحرك هيك ما بدل الوضع هيك يعني مناطق سكنية ما في 유엔은 이스라엘을 향해 처참한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trongly condemns the strikes by Israel across Lebanon that resulted in significant civilian casualties. The UN strongly condemns the loss of civilian lives.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상군까지 투입한 이스라엘은 추가 작전까지 예고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이란 해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로 놓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힘겹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은 여전히 포화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불씨마저 꺼트리려는 시도까지 모든 사태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현란한 설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 상황실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최적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 대신 네타냐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전쟁은 참모들의 경고대로 장기화됐고 최근 힘겹게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평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전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가 우선이라며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한 독자 행보가 어렵게 마련된 휴전 합의를 파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Israelis announced that they're not going to abide by it, or they're not including Lebanon, but I believe this is a very dangerous turning point at this stage. 평화보다는 자신의 안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앞으로 예정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동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알자지라 소속 기자가 또 숨졌습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특파원인 모하메드 위샤 기자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무바셔 소속의 위샤 기자는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서쪽 해안도로인 알 라시드 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차량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원과 선박의 귀환이 가장 시급하다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부동산과 노동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결과를 아직은 낙관하기 어렵고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전쟁의 충격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주재한 취임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휴전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폭격이 있다며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인 대비를 당부하며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 국면에선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동산과 노동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물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법을 거론했는데요. 노동 문제에 대해선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을 향해 요즘 할 일이 많은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런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 수석은 이에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 수석의 출마 자제를 언급한 거란 해석과 함께 하 수석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정세 속에 민주당은 빠른 추경 집행을, 국민의힘은 에너지 외교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세부 심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중동발 정세, 여야는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셈법은 다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비해 1분 1초라도 빠른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금 현재 추경이 절실한 분야를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며 몇 가지 증액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고, 이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주유소 정유사 상생협약식을 열어 사후정산제 율혼합협약을 주도해 주유소 기름값 안정책을 마련했고, 플라스틱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정한 납품 대금 지급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수급책과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호르무즈 통행세 현실화에 대비해 유류세 일시 조정부터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외교가 민생인 상황이 펼쳐질 거라면서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외교 천재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 즉각 트럼프 대통령과 한라인을 가동하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엉터리 예산들이 여럿 포함됐다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채워넣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중동발 위기 대응 추경에 대한 비공개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을 면면히 따져 최종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로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은 지금은 상임위에서의 증액을 거쳐 3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조정 소위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과 태양광 사업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 대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작업을 마친 이후엔 여야 합의대로 내일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부산 북구 앞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영입설이 나온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하 수석을 향해 말씀드렸던 대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농담조의 발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농담 형식으로 거듭 구애를 한 건데요. 전남 여수 전통시장을 찾은 정 대표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놓고는 내부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SNS에서 당 지도부를 겨냥해 후보인 김관영, 이원택에 대한 감찰 잣대가 공정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현금 살포 의혹 직후 제명을 술,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이원택 의원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점을 꼬집은 겁니다. 오후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본경선 3파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7일부터 사흘 동안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도중 사실상의 유세 발언을 한 지도부 인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경북지사 경선 후보인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양양자 최고위원 얘긴데요. 김 최고위원은 회의 공개 발언에서 경쟁자인 이철우 현 경북지사에 대한 공세를, 양양자 최고위원은 공관위의 후보 결정 연기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는 공개의 경고를,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공개 사과하기도 했고요.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당직자를 콕 집어서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공관위는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5곳 지역에 대한 전략회의를 진행하는데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는 한동훈 전 대표 변수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현장 검증에 나선 여야 검찰 조작기소 특위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남욱 변호사를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입장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증인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이 이어진 수원지검에서도 이른바 연어 술 파티의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야 모두 당시 기록에 담긴 상황을 직접 시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다, 허위다,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테헤란 혁명 광장에 걸린 광고판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어제 2주 동안 휴전하는 조건으로 호르무즈를 열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은 휴전 범위가 아니라며 어제 무차별 공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마저 그건 이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을 거들고 있습니다. 보복을 예고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봉쇄와는 별도로 기뢰로부터 안전한 대체 항로를 발표했는데요. 해협의 장악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히즈볼라는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른바 안전항로, 대체 항로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여야 외통위 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휴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호르무즈를 다시 닫겠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제하고 통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회항한 배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저렇게 최대 규모로 공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이란이 통제하기 쉬운 지역을 이제 항로로 발표한 거죠. 근데 명분은 뭐 기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을 들었지만 사실상 새 항로를 얘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언제든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라도 폭격을 제기할 카드가 있는 거고 이제 이란은 언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카드를 서로 갖고 아마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산업부에서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정유사의 유조선 7척이 언제 호르무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산업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란, 미국과의 협의는 외교부가 또 선사들과의 논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이란으로부터 통행료 납부를 요청받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들은 바가 없어서 이제 향후 국제사회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 통행료의 영향력일 텐데요. 만약에 알려진 대로 원유 1배럴에 $1 수준의 통행료를 요구받는다면 실제 석유 소비자 가격에 0.5% 수준의 인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제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 진전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한 건 어쨌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변수라고 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로비를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란의 지속적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주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악화되는 어떤 상황 없이 타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이제 호르무즈에 우리 배가 26척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7척이 이제 원유에 해당하는데 저게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배럴이면 159리터니까요. 1배럴에 저게 이제 $1로 치면 우리로 치면 1리터에 10원격이 이제 인상이 되는 셈, 부과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26척 총
따져 보니까 770억 정도의 통행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부담되는 액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하루빨리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면서 우리가 이란 안 때리겠다고 했지 언제 레바논 안 때리겠다고 했냐. 레바논은 휴전 범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을 거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휴전이라는 말도 쓰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 휴전이 발효되지 않았다 이런 거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양쪽이 지금 합의가 된 건 교전 중단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전 중단을 했는데 그 교전 중단을 직접 협의한 게 아니라 파키스탄이 매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라서 사실은 양쪽이 합의를 했다 그래도 저도 협상해 보면 합의해서 앉아 보면은 서로 이해가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걸 정리하는 데만 몇 주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미국 이스라엘 쪽에 이해하고 이란 쪽 이해가 다른 분야가 이제 레바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 교전 중단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다시 종전의 뇌관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받는 건 불법이라면서 펄쩍 뛰더니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같이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The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하고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 joint venture is something that was proposed by the president. He wants to see the strait reopened immediately without limitation. 네, 호르무즈 통행료 받아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리 사업가라고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온 세상이 이렇게 경제가 마비될 지경인데 여기서 미국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저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면은 이제 무해 통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연 해협에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나 이런 것처럼 인공 설치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연 해협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통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그냥 이 통행세를 받겠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저게 봉이겸선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길 막고 돈 받는 건데 저거는 깡패란 이야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변국들도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우리가 이제 영국이 주도하는 35개국 외교장관 회담도 지금 우리도 참여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빨리 이 문제는 공론을 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통행료가 현실이 되면 지금 산업부에서 판단한 것으로는 우리 소비자 가격의 0.5%가 오를 것이다. 지금 이런 판단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벌이기 전에는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고 돈도 낼 필요가 없던 바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허락받아야 되는 바다가 된 건데 이게 허가가 되면 이제 어느 바다도 다 우리 바다 지나갈 땐 돈 내라.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대한해협 넘어가는 바다 다 돈 받아야죠.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거를 미국하고 이란이 합의한다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거는 미국의 전통과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미국이 최초로 해외와 벌인 전쟁의 원인이 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항행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전쟁이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아마 미국 자체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관세 얘기할 때도 설마 했는데 트럼프가 추진을 했으니까 정말 이 합작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좀 차이가 있죠. 관세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관세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수입하는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2주짜리 시한부 휴전이 종전에 도달하려면 호르무즈 외에도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입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He'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out, or if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ourselves. The president's red lines, namely the end of Iranian enrichment in Iran, have not changed. This is on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for the president and his negotiating team as they head into this next round of discussions. The Iranians originally put forward a 10-point plan that was fundamentally unserious, unacceptable, and completely discarded. It was literally thrown in the garbage by President Trump. 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인정 등 자신들이 요구한 10개 조항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오늘 레빗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이 요구한 10개 조항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이번에만 나온 10가지 요구사항이 아니고 예. 이란하고 미국이 계속 그동안 수차례 수년 동안 이제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중에 원래 이번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에 원래 한 80% 정도는 합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이 10가지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농축 정도가 60% 정도니까 상당히 고농축이거든요. 예. 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44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량이거든요. 그 양을 이제 미국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그거 내주면은 우리 이제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미국에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네. 이제 이란의 주장일 텐데 미국은 또 그 부분은 뭐 합의가 봤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선전하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막판 타결을 위한 일종의 심리전 이게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미국한테 넘겨라.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탈취해버린다. 지금 이런 협박이거든요. 뭐 그런 거지만 아까 그 캐로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제 10개 안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하는 예.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당초에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농축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시를 한 거를 미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이후에 이란이 다시 이제 10가지 조항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걸 논의 기초 삼기로 했는데 지금 시중에 그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이 아니라 그 전에 제시한 10개 항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거를 미국이 받아들인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협도 다시 닫혔고요. 고농축 우라늄 내놔라 하는데 이란이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일에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열기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11일에 협상장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주간 휴전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고 엄청 겁을 줬잖아요. 네, 문명을 근데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스톤 에이지,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해놓고는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궁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말로 말잔치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외교적 수사로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일정 시점을 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이란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동요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번 협상안이 마치 적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반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죠. 원래 전쟁은 시작하긴 쉬워도 끝내기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휴전이나 종전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란 내부의 저런 반발, 저런 걸 다 극복해내야 되는 저게 거죠. 이제 이란 테헤란 광장의 한 광고판인데 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다라면서 저렇게 미 공군기를 잡아들이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다 극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국가의 이익이고 그다음에 민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을 계속해서 뭐 미국도 더
얻을 게 없고 제일 또 피해를 보는 건 이란 국민이고 이란이라는 국가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우리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종전의 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 모즈타바에 은밀한 쪽지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실까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직면한 모스타바가 쪽지를 전달하는 인편 방식으로 극비리에 협상 전반을 지휘했다는 내용입니다. 모즈타바의 합의 승인이 협상의 돌파구였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담겼는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틀 전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로 이슬람 성지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어서 그의 신변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스타바가 인편을 통해서 은밀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에 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전에는 분명히 의식불명이라서 아무런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전에도 계속 서로 간의 심리전을 펴면서 상대방 지도자가 아프다, 죽었다, 네. 뭐 정상이 아니다, 트럼프 또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서로 간에 계속 이제 그런 심리전, 정보전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악시오스의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휴전 일단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정국가인 이란에서 휴전 합의가 되려면 최고 지도자의 용인 없이 가능하겠느냐 싶고요. 그런 점에서 2주간이나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합의가 모스타바 뭐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11일부터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팀을 이끌고 협상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직접 협상하는데 부통령까지 직접 출동할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보도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고 또 일각에서는 묘자리, 장례할 자리를 알아본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에서 또 오늘은 이렇게 쪽지로 협상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 뭘 물어보셨냐면 모스타바가 모스크바로 후송돼가지고 수술받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었죠. 뭐 그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거는 보통은 그 전시에 나오는 심리전차나 여러 가지 그런 가짜 뉴스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엑시오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적대행위, 그러니까 교전 중단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없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쪽지를 인편을 통해서든 뭐 어떤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란이 저렇게 움직일 테니까 더더군다나 이란 정부가 지금 이란 사회 전체를 갖다가 장악하지 못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악시오스 보도처럼 뭔가 이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이제 벤스 부통령이 키맨으로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앞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이 앞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자로 나서게 했다. 벤스 부통령을 뭔가 후계자 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다음 1위 후보가 지금 JD 벤스, 2위가 루비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마가 세력의 아주 절대적 후원을 받고 있는 JD 벤스 부통령이 이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마가 세력의 어떤 염원 이런 걸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공하는 그런 이제 길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직접 등판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벤스 부통령이 협상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왜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 트럼프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결국 전쟁 버튼을 눌렀다는 자세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전도 없이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전쟁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AI를 통해서 구현해본 당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AI를 통해 구현을 해봤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ounds good, 좋은 것 같다고 반응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처구니 없다, 헛소리다라는 참모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 작전을 적극 지지한 인물이 바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기대와 달리 참모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nd you could just look at the guy as just an average person and say, this man is deteriorating at a really rapid rate.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 don't care about critics.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t is your mental health that should perhaps be examined as this war Well, continues? I haven't heard that. But if that's the case, you're going to have more people like me.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장대한 분노 작전,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한 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꼬드김 때문이다, 속삭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 이걸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 이게 지금 통한 거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적인 뭐 자기 추문이라든지 이런 그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지금 미국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그걸 제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저는 저 보도가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요 그 책임을 이제 자기들도 져야 되는 상황이 와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동맹국들이나 또 비용도 떠넘기고 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국리들을 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까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약간 황당한 언어까지 써가면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에도 중동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예, 전쟁의 시작도 네타냐후의 속삭임 때문이었고 또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공격하면서 호르무즈가 다시 막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건 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물론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지만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와서 이제 어떤 그 제안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저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많은 현상하고 맞기 때문에 그 뉴욕타임스 보도가 이제 맞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래서 미국 국내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한 거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설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멍청하고 살찐 뇌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면서 치매설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슬리피 바이든이라고 맨날 비판을 그러니까 하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되갚아주는 일종의 약간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TV 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건강 체질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건강에 어떤 뭐가 있는지는 뭐 혹시 네.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네. 게 사실이거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SNS에 너무 대통령으로서는 좀 써서는 안 되는 발언들, 문명이 사라질 거다, 뭐 빌어먹을 호르무즈 이런 말을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침해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기자는 직접 그렇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신 건강 괜찮냐? 아니 정신 건강이 괜찮으냐? 네. 그렇긴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 그 간사님 말씀대로 조금 뭐 과장된 정치 공세 정도로 이렇게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침해설은 아닐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유지할 거라며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확보했다고요? 네, 저희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호르무즈 해협의 오늘 영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선박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원에 따르면 어제는 유조선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휴전 발표 이후 해협을 빠져나간 선박은 단 3척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이 이어지던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유조선 오로라호가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휴전 발표 이후 그리스 선박 등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개방 신호가 나오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으로 선박 운항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상당히 약화한 적을 타격하고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기 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즉시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한 이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열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이란 내부에서는 휴전 협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휴전 합의로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휴전 합의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 진영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된 봉쇄를 주장했는데 휴전 합의로 해협 재개방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 걸프국들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어 군사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 수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불태우고 혁명수비대사나 민병대가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강경 성향 일간지 카이안의 편집인은 휴전 결정을 두고 적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동 각국이 영공을 다시 개방하고 있죠. 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계기로 그간 닫혀 있었던 중동 국가들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발표 하루 만에 공항 운행을 전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바레인도 잇따라 영공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교통부가 현지 시각 9일 오전 0시부터 벤구리온 공항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뿐 아니라 그간 중단됐던 구호물자나 산업용품 등도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외항사들의 복귀 등 현지 항공편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주간 휴전이 일시적인 데다 향후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교통부도 안보 상황의 전개와 평가에 따라 언제든 공항 운영 지침이 변경되거나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11일 토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낼 것을 앞세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휴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췄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량 증가를 포착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습니다.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현재 시간 11일 토요일 오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에서는 호르무즈 개방 문제가 핵심 의제입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문제로 휴전 합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휴전 합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The deal is a ceasefire, a negotiation. That's what we give. And what they give is the straits are going to be reopened. If we don't see that happening,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bide by our terms if the Iranians are not abiding by their terms. 백악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종전 협상에서 집중 논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6월 타격한 이란 지하 핵시설에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꺼내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보이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out. 이란은 10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에서 우라늄 농축도에 대한 협상과 농축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 우라늄 문제가 협상으로 합의될지는 미국이 이란에 제시할 당근책이 어느 정도일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전쟁을 규탄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 행렬이 튀르키예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도로에서 팔레스타인과 튀르키예 국기를 단 차량 수백 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항의해 경적을 울리며 미국 영사관 앞까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이슬람 국가들도 단합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에게 줄곧 이란 공격을 요구해왔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네, 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유일하게 제안을 수용하면서 결국 장대한 분노 작전이 현실화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12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 장면 보고 계십니다. 이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정상이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유대인과 반유대인 세력의 대결을 묘사한 성경 에스더서를 선물했습니다. 핵 개발에 나선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공세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건데 결국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오랜 꿈에 응답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유일했습니다. 북한과의 실수를 반복하는 셈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비판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파기했고요.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을 향한 공습에 함께 나선 겁니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야말로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참모진 생각은 달랐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과 래클리프 CIA 국장 등이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격 이틀 전 벤스 부통령은 나쁜 결정이지만 대통령이 원한다면 지지하겠다며 물러섰고 페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어차피 이란을 공격하려면 지금 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휴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란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How can the president claim that America can ever have the moral high ground if he's threatening to destroy civilizations? The president absolutely has the moral high ground over the Iranian terrorist regime, and for you to even suggest otherwise is frankly insulting.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위협 덕분에 휴전이 가능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hat was your understanding of what he meant when he said, this civilization is going to be eliminated? I think it was a very, very strong threa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led the Iranian regime to cave to their knees and ask for a ceasefire and agree to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하지만 민주당은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공화당과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수출길이 다시 열린 러시아는 주머니를 두둑히 챙겼고 They've made a lot more money from higher oil prices. They've managed to provide some support for the Iranians. 중국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이 돋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Ultimately, the Chinese are thinking long term, and they are led by a leader that is reflecting what that country's strategic interests are in the world. And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합참의장, CIA 국장 등 주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말만 믿고 공습을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정유사의 유조선 7척이 언제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산업통상부는 통항식이나 조건 등 진전된 내용을 전달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석유값에는 0.5%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산업통상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 1,400만 배럴을 싣고 있는 유조선 7척은 오늘로 41일째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여전히 언제쯤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질러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진행된 산업통상부의 중동 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답변이 나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란 미국과의 협의는 외교부가 선사들과의 논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도 일부 배들이 통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배들이 통항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휴전 기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통행료 납부를 요청받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국제사회가 이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등 많은 변수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원유 1배럴당 1달러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통행료를 실제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성격값의 0.5%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정유사 등의 대체 원유 확보 상황에 대해선 앞서 발표한 이번 달 5천만 배럴, 5월 6천만 배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7월 국내로 도입될 원유 물량 확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밖에 헬륨과 에틸렌가스 등 우리 산업 핵심 재료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에 지장이 없고 레미콘 혼화제와 페인트 등의 수급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휴전 합의가 깨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휴전 첫날에 또 이렇게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애초에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해서 만든 전쟁이고 이 전쟁이 지속돼야 이제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 총리가 원했던 그림들이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그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본인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란도 지금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좀 생각이 다르죠. 예. 이 전쟁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은데 미국에서 빨리 재촉을 하니까 휴전 협상에 어떻게 동의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든 이 협상을 회방놓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전에도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협상파인 라리자니를 암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인 이란이 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이 그 휴전을 이제 협상을 파기하도록 하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협상을 원하잖아요. 이쪽도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좀 협상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레바논이 공격을 당해도 절대 휴전 합의를 깨지 않을 거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이 어쨌든 이 협상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사실 이제 협상장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내부에 강경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란도 이 협상이 절박하다라는 것이고요. 어렵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레바논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란도 레바논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가게 되면
사실 마냥 이렇게 이걸 두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개방이 됐지만 다시 또 닫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이 이란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아마도 이 협상을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달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좀 그 달래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또 뒤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중하라는 그런 경고가 좀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전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달래는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주셨는데 지금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피해가 너무 큰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이란 주변에 그대로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휴전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애초에 알려진 바로는 휴전 조건에 이 중동 지역에서 다 분쟁을 종식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이 레바논을 포함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휴전 조건이 중동 지역에서 모든 분쟁을 종식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 조건이 맞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한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54명이 사망자가 났고 1,165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군사시설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민간 시설에 지금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의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인도적인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란이 그 혹시라도 휴전 협정이 파기됐다,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은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 주변에 있는 이 군사들을 물리지 않고 계속 이란이 협상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화전 양면에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어떤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뭐 규탄 성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하느냐가 어쨌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또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계속 이것을 요구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은 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전쟁 첫날부터 제가 그렇게 계속 추측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 거대한 국가가 참여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분명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올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충분히 이것을 예측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대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강하게 이제 그 유혹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부추겼지 않았을까? 더 큰 건을 할 수 있다,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확실히 할 수 있다, 한 번에 이란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아마 확신을 이제 줬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이고 또 그동안에도 군사적인 행동을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또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또 단기적인 어떤 이제 본인의 성과나
성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과시욕이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의 이런 그 유혹이 굉장히 쉽게 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결국 어찌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 결국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삭인 것이다, 유혹한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쉽게 공격해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 미국이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케이스를 본다면 옛날에 이제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이제 장군, 실질적인 독재자를 이제 밤에 납치해 온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한밤중에 이제 납치해 갖고 왔는데 이 두 작전은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최고 지도자만 몰래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온 아주 단순한 작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파나마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와 중동의 강국인 이란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죠. 이 중동에서는 이 이란 말고도 과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미국이 군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9.11 테러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건 불가피했다고 보는 거죠.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지금과는 아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논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서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네. 사실 알고 보니 CIA 나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거죠. 패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만 제거했을 뿐이지 네. 사실 이라크는 그 전보다 더 혼동의 상태로 그냥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민족 분규 등등 해서 네. 오히려 이라크 중동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도 훨씬 크고 강한 나라예요. 예. 근데 이런 나라를 지상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상전 하지 않겠다. 지상전도 생각하지 않고 공습만으로 레짐을 체인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가 그만큼 아주 강한 유혹을 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전에 뭐 이전에 다른 대통령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의를 했는데 네. 받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워낙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 명분마저도 이제 흐릿하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SNS 굉장히 활발하게 올리면서도 뭐 문명을 파괴해버리겠다, 호르무즈 개방하라 하면서 욕설도 섞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말 언급들이 혹시 치매가 아니냐 이런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세계 초강대국의 국가 원수를 놓고 뭐 치매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큰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최고의 결정자인데 다른 누구도 이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미국 내 어떤 이제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정치 시스템이 도처에 비토권이 있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회도 그렇고 전쟁도 사실 이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비토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 내에서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침해설까지 제기가 된다는 건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일 토요일에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공식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순탄하게 진행될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처음부터 이 전쟁이 뭐 사실 그 이란 쪽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협상장에 나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란 대사관을 가서 그 당국자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예. 그쪽의 분위기는 정말로 침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이제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나오고 싶겠습니까? 전쟁에서 본인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난데 사실 협상장에 나오고 싶지 않겠죠. 마음이야. 끝까지 항전을 하고 죽더라도 싸우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는 지켜야 되겠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협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장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의 어떤 좀 불협화음 이런 모습들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교전 중인 두 국가가 어찌 됐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에 다녀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란 정치권에서는 적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휴전한 것이 적에게 준 선물이다라면서 강력 반발한다고 하던데 그럼 대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이란 내부의 분위기는 정말 매우 억울한 입장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협상 도중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미국이라는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그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규탄이나 침략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얘기도 없었고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또 일부 미국의 행동을 그냥 용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한 대사관의 분위기를 조금 전해주셨는데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좀 협상단을 이끌게 되고 과연 이란 측에서는 누가 나올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데 카운터파트라고 하면 좀 비슷한 급에서 보통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혹시 모즈타바가 지금 뭐 쪽지 지령을 뭐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령을 받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즈타파가 실제로 통치를 하는지가 지금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즈타파가 어떤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지도자가 하메네이가 그 미국에 의해서 이제 폭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차기 이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까에 대한 어떤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평상시와 같이 밟아서 뽑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전시 동원 체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지도권을 통째로 넘기기는 사실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속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또 다시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도 그 전부터 자기 후순위를 3명까지 지명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즈타파는 상징적인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혈통을 이어받은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설정이 돼 있었고 그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아마
집단 지도 체제의 형식을 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통신망도 다 끊겨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지능적으로 AI까지 동원해 가면서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위치가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런 그 서로 간의 이런 그 소통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결국은 그 현재 지도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될 텐데, 아마 갈리바프 정도 의장이 지금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벤스 부통령 격에 맞추려면 아마 갈리바프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의 최고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혁명수비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강경론을 주도하면서 앞에 나가서 협상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모스타바가 쪽지로 지금 휴전에 관한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동시에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의 신변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기뢰를 설치해놨으니까 다른 안전한 항로를 알려줄게 이런 건데, 이게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지만 이게 좁은 해협이지만 사실은 한쪽은 이란 쪽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오만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오만 쪽으로 만약에 붙어서 간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행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란이 뭔가를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약간 국제사회에서 약간 그 불량배 같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 항로를 보여주는 거죠? 대체 항로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란 쪽으로 붙어가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란이 여기를 지나다니는 배들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만 쪽으로 가게 되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란 쪽으로 와서 결국 이란이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란의 지시를 따라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실제로 그렇게 이제 또 뭐 만약에 기뢰가 어디 부설돼 있다고 한다면 그 기뢰를 이제 피해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란의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지난 사흘 동안 중요 무기 체계 실험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악마의 무기 집속탄 시험 발사도 진행했다며 축구장 10개 면적의 표적을 지역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국방부학원과 미사일 총국 주도로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고 밝힌 우리 군의 앞선 발표보다 하루 더 긴 기간입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 가형에 3포 전투부, 즉 집속탄두를 장착해 위력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6.5에서 7헥타르,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공중에서 폭발하면 민간인까지 무차별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비인도적 무기이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북한이 집속탄 실험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집속탄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은 뒤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대 침략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무기체계 시험과 정전폭탄인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들이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딴 대남 비난 담화에 의한 도발인 만큼 군사적 목적과 함께 정치적 의도도 담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 즉 군사력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공세적 두 국가 수호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고 관련 소식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방송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네, 소방과 경찰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수색을 벌이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어제 오전에 탈출한 늑대 아직 포획이 안 된 거죠? 네, 탈출한 늑대를 포획하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까지 동원하며 밤사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대전시와 소방당국은 탈출한 늑대가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오월드 동물원 주변 송전탑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영상에 늑대의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늑대가 동물원 주변 야산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공중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늑대가 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찰과 지자체 직원들이 동물원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막을 형성했습니다. 또 늑대가 다닐만한 길목에 먹이와 포획틀을 설치했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소방구조대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에 있던 늑대가 도대체 어떻게 탈출한 건가요? 네, 늑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 있는 사파리에서 탈출했습니다. 2024년 1월에 태어난 생후 2년 된 수컷으로 이름은 늑구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늑대 사파리에 전기가 흐르는 철선과 그 뒤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는데 늑구가 철조망 아래로 땅을 파고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조망 주변으로 토사가 쌓이면서 땅 아래에 묻혀있던 철조망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 땅 아래에 있던 철조망을 어떻게 찢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늑대가 탈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포획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인근 초등학교는 하루 동안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포획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늑대가 탈출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만 200편이 넘게 운항이 멈추면서 3,000명 넘는 여객객들의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상 기자, 각 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결항 항공편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공항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김포와 김해, 청주 등으로 가는 국내선 195편, 중국과 일본 등 국제선 11편 등 모두 206편이 결항했다고 제주공항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출발한 3편은 제주에 내리지 못하고 회항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뇌우와 급변풍 경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발효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의 단계는 제주 출발 항공편 기준으로 결항편 승객이 3,000명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제주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김해공항에서도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 부산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항공편을 시작으로 제주와 김포 등 국내선 59편이 결항했습니다. 국제선도 낮 12시 50분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등 11편이 결항한 상태입니다. 호남 지역도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와 여수공항에서 출발해 제주와 김포 등으로 가려던 항공편 9편이 결항하는 등 제주와 남부지방의 기상 악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약물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족 측은 범행의 모든 고의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죠? 네, 먼저 오늘 오후 3시 45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김소영은 녹색 수의차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한다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잠들 거로 생각해 음료를 건넸고 따라서 특수상해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 음료를 줬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전체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앞서 김 씨는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정신질환을 위장해 준비한 약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다 끊어내는 이상동기 범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네, 피해자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죠. 네, 재판이 끝난 직후 유족 측 변호인은 김소영이 범행의 모든 고의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의 의도는 부인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등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고 앞선 범행에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AI를 통해 약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등 답변을 들어놓았던 겁니다. 결국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건 예견 가능성을 넘어 확정까지 가능했다면서 남은 재판에서 김 씨 측 주장이 배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앞서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BTS가 오늘 저녁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6년 5개월 만에 완전체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네,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일대는 첫 공연을 보러 온 팬들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고향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비가 와서 저도 두터운 외투를 챙겨 입었는데 이곳 현장의 열기만큼은 뜨겁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안고 일찍 도착한 팬들은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공식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국적은 다르지만 BTS 상징색인 보라색 우비나 새 음반 아리랑 굿즈들로 꾸민 채 설렘을 전하는 건 같았습니다. 고국에서 다 함께 날아온 지인들과 단체로 콘서트에 온 아미의 말 들어보시죠. 너무 설레고 긴장하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이제 저녁해서 너무 못 치는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에서 리허설 등 BTS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이곳은 함성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요. 여기에 팬들이 준비한 LED 트럭과 랩핑버스, 가로등 배너까지 일대 전체가 거대한 BTS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 투어는 의미가 남다르죠? 네, 맞습니다. BTS 멤버들이 저마다 군복무를 마친 뒤 완전체로 다시 뭉쳐 6년여 만에 새로 선보이는 정식 월드 투어입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됐던 광화문 컴백 공연과 달리 이번에는 2시간여 동안 팬들과 호흡할 예정인데요. 빌보드 핫백을 채운 신곡들부터 LP로만 공개됐던 히든 트랙, 역대 히트곡들까지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걸로 보입니다. BTS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특히 360도로 모든 방향을 정면처럼 활용하는 무대가 색다른 재미를 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월드 투어는 K-팝 역사상 가장 많은 회차인데다 개최지마다 막대한 관광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곳 주변 숙박업소도 대부분 만신 상태인데 BTS가 이번 투어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일당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건 물론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사무실을 내게 하고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았다고 말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춘 이 업체는 윤리 경영을 한다며 봉사활동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VS팀은 전문성과 윤리,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런 식으로 믿음을 준 뒤에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C씨는 지난해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의 소개로 이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역시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없느냐며 업체를 소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니 사람들을 모아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여성의 부탁에 C씨는 지인들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생필품을 기부했고 업체로부터 상패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거기에도 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고 뭐 리셀에 나오고 당연히 저는 뭐 그때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3개월 넘게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은 업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더니 급기야 지역 사무실을 내라고 꼬드겼습니다. 오빠도 돈을 벌려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앉아서 막 돈만 벌 수 있고 그런 건데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냐. 주변의 추천에 투자하게 하면 수당을 받는 구조였는데 다달이 월세와 봉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며 한 푼도 받지 못한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보면 업체는 V1부터 V5까지 투자액에 따라 직급을 나눠 V2 이상부터 사무실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 이들이 코인에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경품도 줬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지사 수십 개를 운영하면서 실적 경쟁을 붙여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회원 30여 명에 5억 원을 모은 경우도 있고 100명 정도가 합쳐서 10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100여 명에 불과할 겁니다. 또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는 10명 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단계식으로 움직였으니까. 업체는 지난달 중순 갑자기 코인 출금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는데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해안에도 최대 8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구름 덕에 내일 아침까지는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서울 11도, 대구 16도, 광주 1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21도로 대체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다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